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스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사법공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기일이 내년 1월로 연기된 것, 그리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31명을 감축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소식인데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편찮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오늘 재판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다스 소송비 대납건입니다.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소송비 68억을 대납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 지난 3월 삼성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조건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송금 내역이나 송장 등도 확보해서 이명박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했었는데요. 지난 9월에 이명박 쪽에서 해당 로펌에서 정말 돈을 받은 게 맞는지, 검찰에서 제출한 송장이 제대로 된 건지 미국 로펌에 확인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국제사법공조를 해달라는 건데 이게 테러도 아니고 살인사건도 아니고 사법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법원에서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법원에서 협조를 해줘도 미국 로펌에서 무시해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스베이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재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생겼다 하고 한탄을 했었는데요. 지난 12월 9일에 미국 로펌에서 정말로 송장을 제출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3개월도 안 돼서 말이죠. 당시 재판에서 해당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이 됐었고요. 12월 20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변호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법공조의 추가 신청과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로펌 쪽에 영장을 보내서 누구한테 송장을 발급했는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송장이 날아오니까 이번엔 더 어려운 거 해달라고 하자는 속셈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건은 받아줬던 재판부에서 웬일인지 이번 신청은 기각을 했네요. 애초에 돈을 준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보낸 내역이 다 증명이 됐는데 받은 쪽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웃긴 일이었죠. 이제라도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게 다행이고요. 다음 기일은 12월 27일이라고 하는데 별다른 쟁점이 남아있지 않다면 결심 공판도 내년 초에는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재판부에 따라서 하도 변수가 많아서 끝까지 지켜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재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었네요. 두 번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일명 드루킹 사건 관련 재판 소식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2016년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선거 참모였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처음에 드루킹 관련 특검을 시작할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시발당 같은 내용이 이제 밝혀지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엄한 대로 튀더니 고 노회찬 의원만 안타깝게 잃어버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진술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시연을 해보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서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정황이 너무 명백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드루킹의 진술이 계속 이리저리 바뀌고 킹크랩을 시연했다던 날에 김경수 지사의 알리바이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서 과연 검찰이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죠. 20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늘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1심 때도 공판이 이유 없이 연기되면서 느낌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기록이 워낙 방대해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부터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나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재판 관련 소식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바로 오사카 총영사와 업무 수첩인데요.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었어요. 요즘 그 오사카 총영사라는 단어가 다시 언론을 통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18일자 기사 제목이 임동호 막으려 청과 오사카 총영사 자리 논의인데요. 청와대 함명수사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당시 송철호 후보와의 경선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임 의원한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보도가 나간 후에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었죠. 요즘 그 최측근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김경수 지사랑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송병기 업무수첩이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띄우고요. 오사카 총영사랑 업무수첩 하면 딱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난리가 났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 초기에 입시 비리와 정유라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띄워서 효과를 봤었던 검찰이 또 시동을 거는 것 같네요. 먹이를 주는 것 같아서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당분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뉴스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경산성이 20일에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를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고 하는데요. 개정령은 공시 즉시 적용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필름 이렇게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에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수출 허가의 방식을 변경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에서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네요. 청와대 관계자가 20일에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는데요. 포토레지스트는 수출 규제 전에는 일본으로부터 90% 이상을 수입해서 썼는데요.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딱 하나 있긴 한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어디 거를 쓰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대체품을 가져다 쓰는 건지 국내 기업 제품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수출 규제 초기인 7월 5일에 일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는 치명적, 삼성 하이닉스 몸살 앓게 할 것이라고 썼던 기사와는 다르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서는 12월 현재까지도 딱 잘라서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 규제 초기처럼 어떻게 될까? 이러다 정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국산화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대체품들도 확보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도 사주면 안 되는데 정부가 괜히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우리 기업들이 일본제 소재나 부품을 사거나 사지 않거나는 기업의 자유에 달렸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지 못하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의 투자 안정성이나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교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 규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조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이 선조치를 취하고 청와대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다면 한다고 우리 기업들은 생각보다 빨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본을 민간 차원에서 압박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제대로 활용해서 막판에 일본을 확 낚아챘잖아요.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멋졌던 적이 또 있나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군 관련 소식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20일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한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개혁 추진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방부는 군을 대상으로 한 개혁과제 중에 올해 1개 과제를 완료하고 32개를 정상 추진해서 평균 진도가 63%까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뉴스 내용은 국방 운영 분야에서 장군 정원을 76명 감축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그중 31명의 감축을 완료했다는 거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매년 15명씩을 감축해 나가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원 436명에서 76명을 줄이면 360명이 되겠네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방산비리나 국내에서 사병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일로 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박찬주 전 대장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내 아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사실 끌려가는 거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여간 놀기 한창 좋은 나이에 군대에 가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마 입장에서 눈이 뒤집힐 것 같은데요. 박찬주 갑질 사건에 너무 감정이입이 됐는지 장군 감축 소식이 굉장히 좋은 뉴스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국방부는 문민 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서 국방부 조직 내 국 과장 5개 직위를 모두 문민 전환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군 인권센터에서 계엄령 문건을 밝혀냈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군의 문민 통제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도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병 복무 기간을 35일 단축해서 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6방, 18방 뭐 이런 단어도 있었는데 이제 육군 장병 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되는 때가 오네요. 그리고 병사 월급도 올해 40만 5,700원에서 내년에는 54만 892원으로 오르고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67만 6,115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 병사들의 처우가 점점 개선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 외에도 군 개혁이나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